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3장 동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될 이야기는 음, 동기 발전기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과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어떤 걸 했었냐면 직류, 1장에서는 발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2장에서는 직류, 전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DC를 이용하는 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3장부터에 대한 이야기는 AC, 즉, 교류를 사용하는 그런 전기 기기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야기가 교류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3.1은 교류 발생의 원리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제가 예전에 그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직류 기기는 정류자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정류자와 그리고 브러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교류를 사용하는 AC 기계에는 슬립, 슬림 링과 그리고 브러쉬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류 기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R1, R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슬림 링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끄러지게 만들어주는 지금 안에 있는 이 전기자가 회전하잖아요. 회전을 함에 있어서 외부 회로와 꼬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계속 미끄러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슬림 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는 이제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장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보면 이제 기전력인 E는 BLV로서 자속 밀도와 그 도체의 길이와 그리고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자속 밀도와 도체의 길이와 그리고 회전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회전 속도도 일정하고 그리고 도체의 길이는 당연히 회전하면서 변화하지 않을 거니까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전력은 자속 밀도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직류 발전기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자속 밀도라는 것이 그게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가까울수록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증가하게 되고 멀어지면 멀어지면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전력도 극에 가까워지면 증가했다가 멀어지면 감소하는 형태의 그런 크기를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 3.1의 그림을 어, 옆으로 넓게 해서 본다면은 이제 N극 그리고 여기를 S극 넓게 옆으로 펼쳐서 여기 이렇게 잘라서 좌우로 펼쳤다라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먼저 이제 자석 밀도의 크기를 한번 보자 이거죠. 자석 밀도의 크기는 어떻게 변화한다? 자석 밀도의 크기는 당연히 중심점의 둘 사이에 N극과 S극 사이에 있었을 때는 그 크기가 0이라는 크기를 가지게 되고 0이라는 크기를 가지게 되어서 점점 N극에 갈수록 높아졌다가 다시 중심점에 멀어지며 감소하다가 중심점에선 제로, 그 다음에 S극의 방향을 가면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속 밀도의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따라서 마찬가지로 기전력도 자속 밀도에 비례하니까 기전력의 모양도 이렇게 AC 교차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차하는 형태의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주파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하죠.
헤르츠라고 이렇게 이제 단위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주파수라는 것은 1초당 1초당 반복되는 파형의 수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1초에 몇 번 파형이 반복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 3.2는 극이 두 개였을 때, 그리고 이제 극이 사극이었을 때에 과연 주파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다고 한 다음에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어서 N극과 S극으로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경로를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어, 중심점에서 시작해서 N극으로 갈수록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중심점이 오면 높아졌다 중심점이 오면 0이 되었다가 S극으로 가면 그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의 극이 두 개일 때는 하나의 사인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극이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의 극이다라고 한다면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네 개의 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내부에 전기자가 있다면 이 중심점에 시작해서 이렇게 N극으로 가면은 서서히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중심점에서는 제로가 되었다가 S극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커졌다가 그 중심점에서 다시 0이 되었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되었다가 이렇게 해서 오니까 사인파가 몇 개 나옵니까? 사인파가 두 개의 사인파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극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1회전에 1회전당 파형이 파형의 수가 파형의 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사인파가 만들어지죠. 사인파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극이 이극이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한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사인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기 하나의 사인파를 만드는데 몇 회전이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극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한 바퀴를 전체에 1회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1회전을 해야지만 1회전을 해야지만 이렇게 하나의 사인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걸 다시 한번 보니까 사인파를 하나 만드는데 최소 N극 하나 그리고 S극 하나 최소 두 개의 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한 주기 1주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극을 그리고 전체 극수로 나누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극의 수를 전체 극수로 나눠 버리게 되면 한 주기를 만드는데 몇 회전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주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극은 2극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극이 필요하고 전체 극수가 두 개의 극이니까 한 주기 동안에는 1회전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극일 때는 한 주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극의 수는 계속 2극이죠. 뭐 변화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극이 있어야지만 하나의 사인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두 개의 극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전체의 극은 4극. 그러니까 하나의 사인파를 만드는데 2분의 1 회전 반절만 회전하게 되면 하나의 사인파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 회전을 하면 사극일 때는 어, 그 사극일 때는 2분의 1 회전을 하면 하나의 사인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쭉쭉쭉 극의 수를 증가해서 극의 숫자가 피극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주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극의 수는 2극, 그리고 전체의 극의 수는 P라고 하니까 이 한 주기를 만드는데 한 개의 사인파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회전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P분의 2라는 식이 한 개의 사인파를 만드는데 필요한 회전수입니다. 필요한 회전수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가 1초당 n번의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n번의 회전을 하고 있다. 즉 RPS 로터 퍼 세크의 속도 n이라는 초당 회전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n이라는 초당 회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n이라는 전체 회전 속도이죠. 전체 회전 속도를 전체 회전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 회전수를 뭐로 나눠 버릴까면 뭐로 나눌 거냐면 한 개의 사인파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회전수로 나누어 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 회전수 전체 회전수에 대해서 사인파가 어떤 값이 나오게 되냐면 n번 회전에 대한 사인파의 수가 되는 것이죠. 몇 개의 사인파가 나온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n번 회전에 대한 사인파의 수는 전체 회전수를 뭐로 나눈다? 한 개의 사인파를 만들 때 필요한 회전수 극수가 p라고 했었을 때 p분의 2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n을 p분의 2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보니까 2분의 pn이라는 식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 n이라는 이 소문자 n이 초당 회전수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1초당 만들어지는 사인파의 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주파수 f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 f는 2분의 pn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n이라는 것이 이제 초당 회전수이니까 이제 분당 회전수로 나타내 보면 분당 회전수를 대문자 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회전수를 n이라고 한다면 분당 회전수 그리고 초당 회전수는 소문자 n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초당 회전수는 분당 회전수를 60초로 나누어주면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소문자 n 대신에 대문자 n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2분의 p 곱하기 60분의 n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어서 120분의 pn은 즉 주파수 f가 된다. 라는 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회전에 따라서 얻어지는 주파수의 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역으로 따져보면 이 속도에 대한 식으로 반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속도를 남겨놓고 그럼 n은 속도인 n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p분의 120 f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되는 주파수와 그리고 극수를 갖고 있으면 뭘 알 수 있다? 회전수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 그리고 이제 좀 다음에 또 보게 될 유도 전동기, 유도 발전기 이런 쪽에서 이 속도 구하는 식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속도인 n은 p분의 120f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동기 속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기 속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왜 동기 속도라고 부르게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회전자계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즉, 이제 회전자계를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지금 뭐 회전자계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 동기 속도라는 것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회전자계의 속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먼저 알아두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회전자의 속도인지는 뒤에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파수 F에 대한 식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계산이 되었고,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오메가라는 게 주어져 있죠. 오메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이제 전기에서 뭐라고 쓰이냐면 각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속도.
각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가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걸로 계산을 하죠. 속도라는 것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을 이제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의 속도가 100km per hour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전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걸 속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각속도라는 건 어떤 걸까요? 각속도는 결과적으로 각도를 뭐로 나눈 것이다?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도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래서 각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고 그래서 얼만큼 시간당 정해진 시간당 얼마큼의 각도로 이동했는지 이 의미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이동한 각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속도를 계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각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를 정해 놓은 거예요. 정해진 각도를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정해진 각도를 얼만큼 빠른 시간에 이동하는지를 가지고도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 동안 얼마큼 몇 킬로를 가는지를 가지고 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해진 길이 뭐 100km를 가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렸냐, 1시간이 걸렸냐, 또는 30분이 걸렸냐, 또는 이제 2시간이 걸렸냐를 가지고 속도를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속도를 계산할 때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각속도는 정해진 각도라고 한다면 이제 전체 한 1회전에 했었을 때 각도를 2파이가 되는 것이죠. 2파이라는 이 각도로 이동하는데 과연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보자 이겁니다. 얼만큼의 시간 걸렸는지 볼 거고 이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한 개의 사인파를 생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봤을 때 전기적인 각도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사인파를 만드는데 이 파이라는 전기각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사인파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시간 t분의 1이 됩니다. 시간 t분의 1 한 개의 사인파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이거에 대한 역수를 지어버리게 되면 즉 뭐가 되어버리냐면 시간분의 1은 주파수인 F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속도는 2파이 F이다. 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 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파수인 F는 2파이분의 각속도이다.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관련된 식이 이 부분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에 따라서 발생하는 주파수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제 동기 발전기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요. 동기 발전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교류 발전기다라는 것입니다. 동기 속도라는 것은 즉 회전작의 속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작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계속 회전하는 기기를 갖다가 동기 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싱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동기라는 이야기, 동기. 여러분들 뭐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동기화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동기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 핸드폰과 어떤 뭐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환경을 같게 만들어 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동기화 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스포츠에서도 뭐 싱크로나이즈라든지 이런 것도 뭐 2명, 3명의 여러 명의 선수가 같은 동작을 얼마큼 이렇게 동일하게 구현하는지를 가지고 점수를 평가를 하는 것처럼 싱크로노스 동기라는 것은 같은 이렇게 이제 맞물려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라는 것은 회전자계의 속도와 회전자계의 속도하고 그리고 회전하는 속도, 회전자의 속도가 서로 같은 것이 바로 이제 동기 발전기, 동기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회전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전자라는 것은 이제 회전하는 것이죠. 회전하는 그 부분을 회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직류기에서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N극, S극, N극, S극,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제 전기자가 있다. 전기자가 있고 N극, S극은 이제 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전기기기, 회전하는 전기기기를 크게 계자와 전기자 부분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계자는 자속을 생성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전기자는 전기를 공급받거나 전기를 출력하거나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전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기적인 관점에서 자속을 만드느냐, 전기를 이렇게 공급받는 전기와 관계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회전을 하느냐, 정지해 있느냐를 가지고 계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좌는 정지되어 있죠. 그래서 계좌를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부분을 어, 정지, 정, 고정자, 순간 좀 헷갈렸는데 고정자라고 부르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고정자라고 부르고 전기자 부분은 이 부분이 실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전자라고 부릅니다. 회전자라고 부르고 이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고정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류기기에서는 AC를 회전에 따라서 계속 DC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직류기는 이렇게 이제 정류자를 써야 되고 정류자를 쓰기 위해서는 전기자가 직류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류자를 쓰기 위해서 전기자가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류기는 회전하는 놈이 누구다? 회전 전기자형을 사용을 하게 돼요. 회전하는 것이 전기자이다라는 이야기죠. 회전하는 것이 전기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회전 계자형이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회전 계자형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전기자 권선을 감아줘요. 전기자 권선은 외부에 고정되어 있고 내부에 이렇게 극이 N극, S극, N극, S극 계좌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 당연하게 이제 회전하니까 N극이 지금 맨 위쪽에 있는 권선의 입장에서 먼저 하면 계속 회전한 다음에 N극이 처음에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중간점에 있다가 이쯤에 있다가 중간점에 있다가 점점점 다가오게 되면 자속 밀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최대 자속 밀도가 되었다가 서서히 감소해서 0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S극이 또 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교류를 생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좌가 회전하는 회전 계좌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기자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전기자의 역할은 전기를 생성하거나 공급받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계자의 역할은 자속을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이라는 것도 어디에 더 많이 감겨져 있느냐라고 본다면 발전기나 전동기 입장에서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전기자가 되겠죠. 전기자 부분에서 제대로 전기를 생성하거나 공급받지 못한다라면 발전기나 어떤 그 전동기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자 권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전기자 권선도 더 많이 감기게 되고, 어떤 그런 이제, 구조적인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자가 회전을 하는 보다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간단한 구조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이제 권선이, 전자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영구자석을 또 사용할 수도 있는 이 계좌가 회전하는 것이 훨씬 더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전 계좌형의 장점을 이제 보자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슬림링이 없이 간단하게 고전압을 외부 회로와 연결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전기자가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어서
낮은 전기자보다 낮은 전압을 쓰는 계좌에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높은 전압과 어떤 높은 전류를 쓰는 전기자 권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슬립링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계좌 회로는 직류를 사용을 합니다. 직류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전기자보다 낮은 전압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모되는 전력도 필요한 전력도 낮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간단하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가 회전하는 편이 더 용이하다. 그리고 계좌의 극을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이제 더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 계좌형을 보다 더 AC 기기에서는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AC 그런 장치들은 AC 전동기나 모터, 전동기나 발전기는 대부분 회전 계좌형이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하는 장치에 따라서 회전자를 회전 전기자형이냐, 회전 계좌형이냐라고 이제 구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돌극기, 극이 돌출되어 있느냐, 또는 극이 돌출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돌극기이다, 돌극기가 아니다. 극의 형태, 극의 형태를 가지고 돌극기와 비돌극기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3.3이 돌긋기와 비돌긋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돌긋기라는 것은 극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점을 나눠서 봤을 때 이쪽이 N극, 아래쪽은 S극 이렇게 극이 이쪽 튀어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돌긋기가 되겠고요. 비돌긋기는 이렇게 이제 극이 자체가 이렇게 원통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의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비돌국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뭐가 더 극이 만들기 쉬울까요? 뭐 어떤 게 더 만들기 쉬우냐면 돌굽기는 비돌굽기에 비해서 극을 만들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극을 만들기가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철심에다가 권선만 감아주면 돼요. 철심을 두고 철심에 권선을 감아줍니다. 철심 길다란 철심을 두고 이렇게 권선을 감아줘 버리게 되면 그냥 비교적 쉽게 돌국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원통형의 형태를 갖게 되면 원통형에다가 이렇게 심을 이렇게 이제 슬롯을 뚫어야 되고 슬롯을 뚫고 슬롯에다 이렇게 권선을 감아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비돌국형 극을 만들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국기와 비돌국기를 비교했었을 때 돌곡기의 극의 수가 많아집니다. 돌곡기의 극수가 훨씬 더 많아요. 돌곡기의 극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돌곡기의 극수가 많기 때문에 극의 수가 높아요. 극의 수가 높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일 때 회전하는 동기 속도가 어떻습니까? 속도가 낮은 속도로 회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야기해 봤을 때 이제 주파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면 동일한 속도로 회전을 한다. 동일한 속도로 회전한다라고 했었을 때 극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주파수가 낮아지게 된다. 또는 반대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쓰는 주파수라는 것은 60Hz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주파수는 60Hz를 쓰고 있습니다. 60Hz를 쓰고 있고 극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동기 속도는 더 낮은 속도로 회전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많기 때문에 낮은 속도로 회전을 해도 되고, 그래서 비교적 낮은 속도의 그런 회전 속도를 가지는 수차, 이제 우리가 수력 발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수차 발전기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고, 속도가 낮은 속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속도가 낮기 때문에 크게 만들 수가 있고,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용량도 그만큼 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극이 이렇게 균일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돌긋기가 되겠고요. 비돌긋기는 돌긋기와 약간 반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극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비교적 빠른 속도를 가지는 터빈 발전기에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크기를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용량은 작다. 그리고 궁극이 균일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비돌격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기. 여자기는 이제 누구랑 관련을 맺고 있냐면 여자기는 계좌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계좌. 동기발전기에 계좌와 막 관계를 맺고 있고 계좌라는 것은 자속을 생성해 주는 거잖아요. 자속을 생성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동기기의 계좌 권선에 전류를 흘려주는 장치를 여자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좌에는 이제 어떤 전기를 쓰냐면 계좌에는 직류를 쓰게 되는 것이죠. 직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류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계좌에 직류를 흘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곧바로 직류로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식은 교류를 가지고 직류로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방식 즉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류 여자 방식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자 전원으로 직류 발전기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류 발전기를 사용을 해서 직류의 전압을 생성을 하고 만들어진 직류 전원으로 계좌 권선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보조 여자기가 되겠고요. 보조 여자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주 여자기가 되겠습니다. 주 여자기고 왜 보조 여자기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동기 발전기의 계좌 부분입니다. 동기 발전기의 계좌이고, 동기 발전기 계좌에 전원을 주기 때문에 주 여자기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보조 여자기라고 부른 이유는 이 주 여자기의 계좌에 전원을 흘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 여자기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여자기의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이만큼만 모양을 떼서 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바로 분권, 직류, 발전기이죠. 분권, 직류, 발전기가 되겠고요. 자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여자 방식이 분권, 직류, 발전기에 의해서 이제 직류를 DC를 만들게 되면 만들어진 DC는 이렇게 주 여자기의 계좌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겠죠. 주 여자기의 계좌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고 주 여자기는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되겠고요. 타여자 직류 발전기에 의해서 전원을 만들게 되고 만들어진 전원으로 이렇게 동기 발전기의 계좌에 전류를 흘려주는 방식, 이 방식이 바로 이제 직류 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 발전기 계좌는 계속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에 뭐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슬림 링하고 브러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전원으로 뭘 쓴다? 여자 전원으로 직류 발전기를 사용을 하고 슬림 링과 브러쉬를 통해서 계좌 권선에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슬림 링하고 브러쉬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DC 직류 발전기들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류자의 마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회전 속도에 의해서 전압을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전압 제어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대용량이 되고 만약에 발전기의 용량이 커졌어요. 용량을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회전 속도를 증가시켜 주든지 E는 BLV에 의해서 회전 속도도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용량이 커지고 그다음에 고속 회전이 되기에 따라서 직류 발전기의 제작이 곤란하게 됩니다. 곤란하고 이제 소금성이 좋지 않아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공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소공성이라는 것은 빠른 응답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빠른 응답 특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발전기가 부하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에 공급을 하다 보면 전압이 변화할 수도 있고 전압이 변동할 수도 있고 또는 전류가 변동할 수가 있겠죠. 전압과 전류가 변동할 것입니다. 출력에 따라서 부하 전류가 변화한다든지 또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전압이 변동했었을 때 그에 따라서 이 앞단에 있는 계좌에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 계좌에 들어가는 제어 이 응답이 얼마큼 빠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전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고 다시 또 회전 속도 조절에 의해서 이 여자 권선의 이 전류가 조절이 되고 여자 전류의 조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압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몇 단계에 거쳐서 제어가 이루어져서 소극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점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방식이 이제 교류 여자 방식이 되겠는데요. 교류 여자 방식 AC를 바로 쓰는 방식이 되겠고 교류 여자 방식에는 회전 정류기 방식하고 그리고 정지형 여자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3.5가 이제 그런 회전 정류기 방식이 되겠고 회전 정류기 방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브러시리스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슬림 링하고 브러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한번 이제 보시면 지금 하나의 축에 이 동기발전기의 계좌도 연결되어 있고 계좌도 회전을 하고 그리고 정류기도 회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주 여자기에 전기자도 회전을 하고 보조 여자기에 계좌도 같이 회전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계좌의 전원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기기들이 같이 회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별도의 슬림링과 브러쉬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런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리스 타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 여자기에 이제 계좌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좌가 회전을 하면 회전에 의해서 전기자에서 전기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전기자에서 전기가 생성이 되면 생성된 전기는 주 여자기에 계좌의 전원 공급을 시킵니다. 계좌의 전원이 공급이 되면 주 여자기에 이 전기자가 회전에 따라서 전기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생성된 AC를 정류기를 통해서 DC로 변환시켜서 계좌에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보조 여자기는 계좌가 회전하는 회전 계좌형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 여자기는 전기자가 회전하는 회전 전기자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여자에 관계되는 모든 장치들이 같이 회전해 버리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 계좌형 보조 여자기와 그다음에 회전 전기자형인 주 여자기를 이용해서 동기발전기의 계좌 권선을 여자시키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보조 여자기, 주 여자기, 보조 여자기, 주 여자기, 그다음 정류기 동기발전 계좌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서 회전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립링하고 브러쉬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브러쉬가 닳아진다든지 슬립링이 어떻게 뭐 그런 기계적으로 마모가 어, 되는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 손실을 저감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 발전기 또 발전기 하나 그리고 정류기 하나 여러 가지 다수의 장치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고 무거워지고 설치되는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설치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류기가 회전부에 있기 때문에 정류기가 같이 회전해 버립니다. 회전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내부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발전기 내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식은 이제 교류 여자 방식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보면
정지형이란 말이 주어져 정지형 여자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이제 이 교류 여자 방식은 다 회전하는 기기잖아요. 보조 여자기도 회전하는 장치, 주 여자기도 회전하는 장치, 정류기도 회전해 버리는 장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 정류기 방식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회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은 정지형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전하지 않고 여자시켜주는 장치들이 모두 정지되어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림 3.6이 정지형 여자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싱크로노스 모터, 우리가 전동기죠? 이게 지금 못하네요. 싱크로노스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SG가 돼야 되겠네. SG. 이제 동기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동기 발전기이고 계좌 권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 발전기가 전기를 생산을 해서 출력을 내보내겠죠. 출력을 내보내면 여자기용 변압기를 통해서 여자 권선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적당한 전압으로 변압을 시켜줍니다. 변압기를 적당한 전압으로 AC 출력되는 AC를 적당한 크기의 AC로 여자기용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전압을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정류기를 통해서 AC를 DC로 변환시키게 되는 것이죠. DC로 변환시키고 이때 이제 계좌 권선은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 회전하기 때문에 슬림링과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출력 측에 붙어 있는 CT와 PT라는 게 있는데 CT는 이제 커런트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변류기가 되겠고 PT는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제 변압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력되는 전류와 출력되는 전압을 측정을 해서 이 계좌 권선의 여자 전류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AC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출력 전압을 조절해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보게 되면 출력단의 여자기용 변압기와 그 다음에 정류기를 통해서 직류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슬립링과 브러쉬를 통해서 계좌의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식이고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점이 계좌 권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정지기이다. 지금 이 부분도 전기자 부분이니까 전기자도 고정되어 여기도 고정되어 있고 CT, PT도 다 고정되어 있고 AC 레귤레이터도 고정되어 있고 정류기도 고정되어 있고 여자기용 변압기도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회전하는 장치는 이 계좌 건선만 회전한다 이거죠. 회전하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기기는 유지보수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 제어의 소금성이 향상되어서 전압 변동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전하는 장치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바로 CT와 PT로 출력되는 전압을 측정을 하고 있고 측정된 값에 의해서 반도체 소자인 정류기를 바로 사이리스터로 제어를 해버리기 때문에 매우 빠른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금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금성이 매우 좋습니다. 소금성이 매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정류기 방식보다 기기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중량 설치 면적이 감소한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여자기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 보자면 브러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접촉 저항에 의한 손실이 있고 그다음에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브러쉬에 대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CT는 부하 전류를 감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PT는 출력 전압의 변화를 감지를 해서 그에 따라서 정류기를 제어해 주는 그런 이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 여자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소극 여자 방식은 출력에 빠르게 반응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극 여자 방식을 이렇게 이제 한 콜로만 보면 잘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요. 여기 이제 한자로 속자에 빠를 속자에 응답할 응자를 쓰게 되면 빠른 응답을 가진
자속을 여기시켜주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좋은 용어는 이제 영어가 되겠죠. quick response라고 되어 있죠. 빠른 응답을 해주는 그런 여자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출력 전압에 따라서 여자 전류를 조절해주는 방식이 되겠고, 전압의 변동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출력 전압을 계속 감지해서 그에 따라서 되는 여자 전류 값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을 줄여서 안정도를 증진시켜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과도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소금 여자 방식을 사용한다. 식을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